자, 정렬하려고 보니까 여기도 스냅이 있어요. 여기도 스냅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가운데도 스냅이 있고 막 그러네요. 그죠? 중심. 그죠? 막 여러 가지가 살아납니다. 여기 옆면을 스냅해서 보면 여기도 스냅이 되고 그죠? 엄청나게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게 참조가 아님이 아닌 것들, 강한 참조나 약한 참조는 이렇게 다른 로드된 파일에서 읽어드려집니다. 이게 데이터가 많으면 파일 최초로 열 때 이런 것들도 다 레디 소프트웨어가 인식을 해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또 오래 걸리겠죠. 아예 얘가 읽어드리지 않게 불필요한 거 중심을 제한 나머지는 참조가 아님으로 걸어야지 로드한 파일에서 좀 가볍게 다뤄지겠죠. 그 정도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둘 게 아니라, 그죠? 여기 패밀리 안에서 마찬가지로 십자가, 우리가 여기에 부속시키는 십자가가 아닌 것들은 어떻게 해요? 참조가 아님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네,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문이 한두 개면은 상관이 없는데 뭐 100개, 200개 되면은 그게 영향을 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중심 정렬했죠?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 상태에서 자, 얘를 선택하면 패밀리 편집할 수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카테고리 유형 아니고 패밀리를 우클릭하시면 또 편집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패밀리를 우클릭해서 편집 버튼 누를게요.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선택하고 편집하거나 얘를 편집하거나 같은 겁니다. 그래서 다시 로드 시켰던 이 패밀리 파일 프레임으로 네스티드 내포된 패밀리죠. 이걸 여셔서 작업을 할게요. 참조 레벨 가시고 자, 여기 있는 십자가가 아까 우리가 정렬로 중앙을 맞췄던 기준입니다. 강한 참조죠. 그죠? 그대로 둡니다. 얘는 건드리지 마세요. 나머지 참조 평면들 얘네들은 반드시 참조가 아님으로 잡아주시는 게 좋다. 입니다. 자, 평면에 있는 것만 아니라 인면 전면을 보시면 여기도 있었네요. 그죠? 여기 얘를 참조가 아님으로 잡아주셔야 돼요. 쌤, 요거는요? 여기 두 개. 얘는 뭡니까, 여러분? 요것도 혹시 매칭이 되실까요? 얘랑 아이고 얘랑 같은 거라는 거 이해가 되세요? 평면상의 좌우 이 참조 평면이 인면에서 봤을 때 요 두 개랑 같은 거다. 이해가 되십니까? 3차원적인 사고. 네, 감사합니다. 요게 앞에서 보면 여기서 보면 요건 겁니다. 그죠? 그래서 꼼꼼히 우리가 중심이 아닌 것들은 다 참조가 아님으로 걸어주시면 돼요. 자, 좋습니다. 다 바꾸셨으면은 로드한 후 닫기. 그래서 편집이 끝났으니까 다시 호스트에다가 로드 해주시면 되고요. 예,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편집하고 돌아왔을 때 항상 이렇게 뜰 텐데요. 덮어쓰기랑 매개변수 값 덮어쓰기 두 개가 있습니다. 이거 헷갈리실 겁니다. 그냥 편집한 상태를 그대로 뒤집어 쓸 때는 덮어쓰기 하시면 되고요. 이게 가장 많이 쓰이고 내가 그 매개변수 편집 과정에서 기본값들 정해졌죠? 기본값들. 걔네를 그대로 적용시키고 싶으면 값도 덮어쓰기로 가시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익숙해지면은 어떤 걸 해야 될지 판단이 섭니다. 지금은 얘가 기본으로 생각하시고요. 보시면 돼요. 그냥 한글 읽어보시면 됩니다. 내가 속에 있는 값까지 그대로 덮어쓰려면 이렇게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더 이상 자 볼게요. 스냅이 안 됩니다. 선생님 이건 뭐예요? 이거 스냅이 되잖아요. 이건 뭡니까 여러분? 뭡니까?
뭘까요? 정답. 오, 스냅이 되는데요. 이거 뭡니까? 정답입니다. 두 분, 제가 2개씩 드릴게요. 프로파일도 맞는데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형상에 대한 스냅입니다. 형상. 참조 평면이 아니고요. 여기 우리가 수입을 만든 덩어리 있죠? 그 덩어리의 면이 뜨는 거예요.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비판 설명이니까 참조 평면을 약한 참조로 걸면요. 그 위치의 1순위는 이 형상의 면이 1순위, 2순위가 이 위치에 있는 약한 참조. 그렇게 되는 거고요. 참조가 아니면 아예 인식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참조가 아님으로 바꿨으니까 이 형상의 면만 스냅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까지 섬세하게 데이터를 이해를 하셔야 사실은 정확히 쓸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유튜브에는 이런 정보가 정말나게 많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기술은 여러분 정보를 탐색해서 얼마든지 저는 지름길을 알려드리는 거고요. 네,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경험한 프로젝트에 적용을 해보시면서 개인 노하우를 쌓아가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배치하고 3차원 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실 거예요. 자, 두 가지를 해볼 텐데 먼저 얘 선택하시고요. 3차원 뷰에서 직관적으로 볼게요. 3D 33 하셨습니까? 단축키 또는 버튼 누르시면 되겠죠. 3D 뷰 만들어 주시고 얘 선택. 왼쪽을 보시면요. 자,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요걸 눌러보시면은 요거부터 갈게요. 사이즈부터 먼저 가봅시다. 사이즈. 지금 보니까 여기 우리가 호스트에 있는 이 사이즈랑 얘랑 다르죠? 그죠? 다르죠? 그거를 잡으려면 마찬가지로 연관을 시키는 겁니다. 여기 하위 프레임 패밀리의 유형 매개 변수를 상위 매개 변수에 연관시킨다. 그거부터 갖겠습니다. 자, 유형 편집 누르시고 지금 여기 있는 거는 우리 내포된 패밀리 속의 패밀리에 대한 매개 변수들이죠. 자, 그래서 얘네들을 그대로 하나씩 연관을 시킬게요. 자, 프레임 D 딸깍 누르시면 뭐가 있습니까? 호스트 D가 있습니다. 그죠? 같은 거죠? 그죠? 얘를 연관. 이런 물음표가 생길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애초에 프레임 D 하지 말고 호스트 D 똑같은 거 쓰면 안 되나요? 당연히 됩니다. 요거는 선택입니다, 여러분. 자, 확인 눌러서 연결시키고 프레임 높이 연결시키겠습니다. 높이. 호스트 높이라고 하는 매개 변수 만들었나요? 아니죠. 내장된 매개 변수 높이가 있다고 했죠. 여러분들이 이제 규칙을 정하실 때 얘네들 쓰지 않고 전체 그냥 매개 변수 별도로 만들자 하실 수도 있는데 있으니까 요거에다가 연관을 시킬게요. 자, 그러면 프레임의 높이는 이꼴 여기 호스트의 높이다. 되죠? 밑에 것도 선택. 자, 프레임 그 폭이라고 하는 W는 여기 내장된 매개 변수의 폭 얘랑 같습니다. 자, 선택하고 확인 눌러주시고 도어 스탑 같은 경우는 없죠. 호스트에는 없죠. 그런 것들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도어 스탑을 내가 외부에서 제어할 필요 없다 하면 연관 안 해줘도 되는데 그래도 다 가장 상위에서 제어하고 싶다 하시면은 새로 생성 버튼 누르시고 똑같아요. 공유 매개 변수 선택 그리고 프레임 도어 스탑 똑같은 거를 그대로 잡아주시고 확인 그리고 도어 스탑 골라주시고 골라졌죠? 자, 확인 누르시면 리스트에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면 연관이 돼요. 복잡했다고요? 다음 걸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잼에 대한 매개 변수를 상위 매개 변수에 등록해서 연관합시다. 자, 버튼 누르고 새로 작성 공유 매개 변수 열어서 우리가 만든 잼 폭이니까 여기서 잼 폭 똑같은 거를 고스톱 그림 맞추기 하듯이 그냥 편하게 땅 잡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연관 눌러주시면 돼요. 잼을 선택해야겠죠? 선택하시고 확인. 자, 마지막 또 반복하겠습니다. 리베이트도 연관 버튼 누르고 여기는 어떤 리스트죠? 첫 번째 뜨는 창은 상위 패밀리, 호스트 패밀리가 가지고 있는 매개 변수 리스트입니다. 그죠? 호스트 패밀리 매개 변수. 리베이트라고 하는 매개 변수는 하위 매개 변수라서 없어요, 지금. 그래서 새로 등록. 공유 매개 변수 똑같죠? 선택하시고 똑같은 매개 변수를 그냥 끌어다 쓰시면 됩니다. 확인. 그리고 확인. 그리고 마지막에 연관 리스트 고르는 거에서 내가 필요한 똑같은 매개 변수 연결하시면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자,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호스트에서 설정한 이 폭과 높이대로 프레임도 연관이 돼서 딱 맞게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다 등록이 됐어요. 자, 하나 빠진 거 있습니다. 얘를 선택하시고 유형 편집 누르고 치수 말고 재료. 재료도 여러분 상자 속에 상자를 까서 열어서 바꿔주면 귀찮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연관시켜서 어디요? 그 상위에 있는 거예요. 연결시켜가지고 제어를 하겠습니다. 자, 연관 버튼 누르고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많은 걸 하고 있는데 하나의 작업을 계속 똑같이 수행하는 거예요. 똑같은 작업을 여러 번 하는 겁니다. 그죠? 자, 연관 버튼 누르고 확인 버튼 누르고 죄송해요. 연관 버튼 누르고 생성 버튼 누르고 공유 매개 변수에서 선택. 어떤 거요? MAT 이미 만들어진 거를 그대로 확인. 유형으로 쓸 거니까 확인. 그리고 리스트에 있는 거 확인. 선생님 아까는 엄청나게 많았는데 왜 지금은 하나밖에 없나요? 이것도 이유 아시는 분 계십니까? 5글자로 설명 가능합니다. 5글자. 지금 정답? 진짜 큰 박수 저 먼저 치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짜릿합니다. 강사로서. 데이터 유형이 달라서 아까 리스트랑 지금 리스트랑 다른 겁니다. 아까는 어떤 유형이었습니까? 저 혼자 신나서 죄송합니다. 네. 아까는 길이라고 하는 숫자 데이터 매개 변수들이었어요. 그죠? 데이터용이 길이로 같은 것들이었죠? 지금 우리가 연관시키는 건 뭡니까? 데이터 유형이. 재료라고 하는 데이터 유형입니다. 그래서 방금 최초로 등록한 재료 매개 변수만 보이는 겁니다. 힘들게 해서 죄송하지만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라톤이라 생각해 주세요. 긴 호흡으로 배우셔야 됩니다. 연습해 보셔야 되고. 자, 확인 눌러주시면 재료까지 딱 등록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하시면 최종적으로 우리는 호스트에서 이 호스트의 매개 변수를 조절해 가지고 마리오네트처럼 그 아래에 있는 것들도 다 움직이게 한다. 요게 내포된 패밀리의 핵심입니다. 자, 저장 한번 하시고 자, 앞뒤. 여러분 잠깐 화면 봐주세요. 여기서 우리가 또 고민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프레임이 좀 오래 걸린다고 말씀드렸죠? 처음이라서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참조 레벨 보시면요. 어떻습니까? 여기가 외부죠? 그리고 여기가 반대편입니다. 그죠? 내부. 문이 경우에 따라 다를 텐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걸 보죠.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내부입니다. 그리고 열었을 때 여기가 외부겠죠. 그쵸? 홈 방향이 어디 있습니까? 내부를 향하고 있죠. 지금이랑 똑같은 컨디션이네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문을 밖으로 열어야 될 때가 있죠. 그러면은 저것도 방향이 달라져야 될 겁니다. 그쵸?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냐? 내가 외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도어를 이렇게 열 것인가 저렇게 열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이 방향을 잡아주시면 돼요. 더 복잡하게 할 수 있어요. 얘를 반전되게 뭔가 버튼을 눌렀을 때 뒤집어지게 하게끔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걸 하려면 자, 여기 보이세요? 요거를 선택해서 더블 클릭해가지고 편집 모드로 들어가시고요. 참조 레벨 보시고요. 작성 탭에 보시면 컨트롤이라는 게 있습니다. 컨트롤. 얘를 선택하시면 자, 이중 수직이라고 딱 넣으면은 우리 스페이스 넣었을 때 반전되는 거 기억나십니까? 그런 기능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굳이 해보실 분들 해보시고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넣고 로드한 후 닫기 밀어 넣으시면 덮어 써볼게요. 얘를 선택하고 이렇게 탭 누르면 어떻습니까? 반전됩니까? 스페이스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괜찮으신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따라해보실 분들 따라해보십시오. 얘를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하시고 참조 레벨에서 다 녹화되고 있으니까 나중에 시간 나시는 분들은 영상 보시면서 따라해보십시오. 얘가 없었죠? 이 상태에서 작성 누르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 보시고 얘를 가지고 이제 이중 수직 수평인데 위아래 반전돼야 되니까 이중 수직 넣으시면은 얘가 누를 때마다 바뀝니다. 자, 그리고 편집하면 나온 김에 지금 따라오시는 저 원맨쇼 아니죠? 혹시 하고 계십니까? 네. 자, 요것만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형상을 선택하면은 여기 하위 카테고리라는 게 있어요. 요거 하위 카테고리 설정값이 너무 많죠. 요거를 선택하시면 우리가 카테고리를 프레임 만들 때 문으로 바꿨기 때문에 그거를 어떤 요소인지 정할 수가 있습니다. 개구부냐, 유리냐, 패널이냐, 뭐냐. 이것도 프레임 얼리언이라고 있어요. 얘를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딱 잡아주면은 얘는 문의 프레임 요소다 라고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지금 넘어가셔도 되는데 요거 설정도 잡을 수 있으신 분들은 잡아주시고 다시 로드 하겠습니다. 로드. 덮어쓰기 하시면은 이렇게 구속이 중심이 되어 있으니까 반전이 된다. 자, 되셨나요? 좋습니다. 자, 그럼 잠깐 테스트 한번 해보죠. 잘 보세요. 자, 여기 패밀리 유형 버튼 눌러가지고 디스턴스 기억나시죠? 디스턴스. 만약에 이게 딱 중심에 정렬이 되면은 옵셋 거리를 0으로 잡아주고 이렇게 벽에 쏙 들어간 채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 얘를 뭐 뒤로 마이너스 500 이렇게 셋백 시키거나 당기거나 이렇게 해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톨러란스 0으로 한번 해보면 이렇게 딱 맞게 들어가고요. 두께 한번 조절해 볼게요. 두께 150 하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되죠.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하나 네포된 패밀리로 밀어 넣으면 끝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여기 스트레스 홀드라고 발판 이런 것들도 더 추가해가지고 밀어넣고 하는데 시간 관계상 요거는 일단 생략하고 요 형태로 패널 넣어볼게요. 패널. 자, 지금 3시 23분인데요. 패널 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저장 한번 하시고요. 저장. 자, 다음 타겟. 이 친구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연관시키고 매개변수, 공유 매개변수로 쓰고 이게 반복되는 것 뿐입니다. 자, 파일 누르고요. 새로 작성 복습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패밀리 눌러서 템플릿을 고릅니다. 어떤 것부터 하시라고요? 일반 모델 패밀리 선택부터 하시면 됩니다. 일반 모델로 시작한다. 자, 선택하고 열기 누르면 십자가가 뜹니다. 요런 거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시는 동안 저는 참조평면 여기 하위 범주 작성해서 요런 거 밀어 넣는 거죠. 프레임 스윕으로 그릴까 돌출로 그릴까 고민하시면서 서브 프레임 시간이 걸리시는 분들은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그냥 이거는 가시적인 시각적인 거 설정하는 거라 가지고요. 자, 그리고 오버헤드 제가 추천드리는 설정값 한번 잡아보시고 확인. 그리고 일단은 이렇게 폭을 좀 그려봐야지. 그리고 두께도 그려봐야지.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머릿속에 그리시면서 전체적인 프레임을 딱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문이 이렇게 패널이 얹혀지게 가야지 고민하시면서 뭘 해야 될지 명확하지 않습니까? 중심에서 두께가 걸리도록 EQ 전체 치수 밑에도 EQ 그리고 전체 치수. 선생님 이 EQ 치수를 왼쪽에 배치하면 안 되나요? 당연히 되죠. 근데 저는 그냥 오른쪽에 왼쪽에서 먼저 읽고 오른쪽으로 가니까 왼쪽에 정보값이 뜨고 보조적인 거는 오른쪽에 둡니다. 아래쪽에 둡니다. 저만의 규칙입니다. 자, 되셨으면 인면도 가서 전면 보시고요. 높이도 한번 잡아줘야죠. 높이, 그죠? 높이. 참조평면 하나 그리시고 프레임으로 잡고 치수를 넣겠죠? 치수 반복입니다. DI 참조 레벨과 여기 상단 치수를 하나 걸어주고 준비를 하시면 돼요. 자, 잘 되시는 분들은 이제 만들어 봐야죠. 매개변수를 만들어 봐야죠. 자, 여기 선택하시고 여기 똑같습니다. 매개변수 생성. 공유 매개변수를 안 썼다면 우리가 이걸 안 썼다면 매번 연관시킬 때도
계속 타이핑 그러다가 오타 나고 그죠? 그래서 이름 달라지고 뒤죽박죽 되겠죠? 그래서 공유 매개 변수 선택하고 고민을 합니다. 자, 문의 폭, 문 여기 판때기의 폭인데요. 얘는 갖다 쓸 게 없죠? 그죠? 별도로 독립된 폭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편집 누르시고 새로 작성하셔서 DR 패널 확대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W 이런 식으로 패널에 대한 폭값을 정의를 해줍니다. 한숨 소리, 곡소리가 방금 들렸는데 괜찮으십니까? 다 제 탓입니다. 여러분 잘못 없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길이 잘 보시고 확인. 고통스럽지만 배우는 김에 한번 제대로 배워봅시다. 자, 그리고 생성된 거 보시고 확인 누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창은 내가 만든 거를 고르는 거죠. 패널 폭. 그쵸? 딱 봐도 알 수 있게 만들었으니까 선택하고 확인 누르시면은 공유 매개 변수 지정이 되고요. 자, 그 상태에서 확인 누르시면은 이렇게 폭이 잡힙니다. 매개 변수를 만들면 뭘 하시라고요? 특성 창을 여셔서 반드시 작동을 시켜 보십시오. 뭐 간단한 거긴 하지만 500 좋군. 1000 좋습니다. 저는 최종 치수는 한 900 정도로 주겠습니다. 뭐 상관은 없지만 자, 같은 방식으로 여기 패널 D 그리고 패널 H 높이와 폭 매개 변수를 지정해 보세요. 잠깐 시간 드리겠습니다. 뒤에 코드만 우리가 쓰던 패턴으로 D 그리고 H 이렇게 등록해 보겠습니다. 건축빔 전문 과정에서도 이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요. 근데 언젠가는 여러분 이 개념을 배우셔야 될 겁니다. 아마 내년에 교육과정 개편될 예정인데 그때 이런 식으로 학습이 나갈 것 같기도 하고 뭐 여기랑 상관없으니까 네. 직접 한번 해보세요. 자,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한 땀 한 땀 보여드릴 테니까 한 번 더 복습해 보시오. 눈으로. 자, 여기 있는 D에 해당하는 두께값 조절해 보겠습니다. 자, 치수 선택하면은 여기 생성할 수 있고 어려우신 분들은 여기 한 땀 한 땀 보세요. 자, 공유 매개 변수로 잡아주고 선택 눌러가지고 내가 필요한 매개 변수를 등록할 겁니다. 선택. 자, 편집 버튼 눌러서 새로 작성 눌러서 우리가 필요한 패널 D를 만들어 봅시다. 도어 패널 D 이렇게 두께에 관련된 데이터 유형 길이값으로 줄게요. 확인. 내친 김에 높이도 다이렉트로 새로 작성 리얼 패널 H 확인.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확인 누르고 지금은 D 매개 변수가 필요하니까 패널 D 확인 등록하시면 이렇게 되고요. 보통 문짝 두께는 40에서 50 봤을 때 50으로 D를 주겠습니다. 50 원하시는 치수가 있으시면은 그걸로 기본값 잡으셔도 돼요. 자, 확인하니까 아하, 프레임 속에 딱 들어갈 문이 머릿속에 그려지죠? 문짝이, 그죠? 이렇게 형상이 잡히겠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인면도로 전면으로 이동하셔가지고
그리고 높이도 치수로. 자, 치수선 선택, 레이블 생성, 공유 매개 변수 선택, 그리고 아까 만들어뒀던 패널 H를 그냥 골라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 그리고 확인하시면 이렇게 문짝 높이까지도 들어갔네요. 자, 저장 한번 하겠습니다. 컨트롤 S 누르시고 또는 파일 탭에서 저장 버튼 누르셔가지고요. 자, 웨어다짐은 이름 그대로 쓰시는데 패널이라고 뒤에만 바꿔줄게요. 패널. 자, 그리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프레임워킹은 끝났습니다. 여기에 이제 문 패널 같은 형상만 잡아주시면 돼요. 작성 탭을 눌러보시죠. 작성 탭. 덩어리, 살을 만드는, 그죠? 지오메트리를 만드는 작성 도구는 이렇게 있는데, 경로로 할 필요 없죠? 물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더 간단하고 직관적인 거는 돌출입니다. 영어로 extrude라고 합니다. 익스트루드 돌출. 자, 얘를 선택하시면 작성 도구가 나와요. 이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스케치선을 바닥에 이렇게 그리면요. 얘가 지정된 높이로 돌출이 돼서 이런 식으로 기둥처럼 생긴 직육면체 형태가 만들어지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바닥에 스케치를 하면 이렇게 돌출이 한 방향으로 돼서 깍두기처럼 형태가 잡힙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만약에 아랫면이 우리가 스케치선이 원형이면요. 돌출했을 때 뭐가 됩니까? 원기둥, 원통이 되죠? 영어로 실린더라고 합니다. 그죠? 우리 예전에 배웠다. 그죠? 이런 식으로 되는 게 돌출의 원리입니다. 라이너 때 많이 해볼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는 직사각형 도구 선택해서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크게 그냥 그리시고요. 정렬해서 기준 선택, 선 선택, 구속. 기준 선택, 선 선택, 구속. 기준 선택, 선 선택. 놓치더라도 반복입니다. 그죠? 기준 선택, 선 다시 선택하면 열쇠가 나오고요. 자물쇠 잠궈 주시고. 기준 선택, 선 선택, 잠궈 주시고 이렇게 합니다. 에러, 휴먼 에러가 발생하는 구간이 뭐냐면요. 이렇게 잠금을 놓쳤을 때 치수를 뼈대를 바꿔도 형상이 안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이 잠금 구속을 놓친 건 아닌지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 되셨으면은 체크를 딱 누르시면 뭔가가 완성이 됐어요. 투명하게 보이지만 여기 비주얼 스타일 와이어프레임을요 선택하시고 음영 처리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뭔가가 만들어진 걸 보실 수 있죠. 자, 3차원에서 보면 더 정확하겠죠? 3D로 이동하시면 이런 형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아까 그린 이 스케치선이 돌출돼서 이렇게 형상이 나온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전면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전면. 얘도 헷갈리시면 여기 아래쪽에 음영으로 바꾸시고요. 자, 이렇게 그대로 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평면에서 작업을 끝내셨으면 반드시 인면으로 오셔가지고 우리가 설계한 이 프레임에 살을 붙이셔야겠죠? 문 높이에 맞게 얘가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얘 핸들을 선택하셔가지고 스냅을 여기 딱 시키면 자물쇠가 나오고요. 선이랑 마찬가지로 정렬하셔가지고 기준 선택, 내가
맞출 대상 선택하시면은 똑같은 원리로 이렇게 붙어서 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잠금. 되시나요? 자, 안심하긴 이릅니다. 왜냐고요? 밑에 것도 자동으로 잠기질 않아서 꼭 꼼꼼히 잠궈 주셔야 됩니다. 아래쪽도 이렇게 핸들로 끌어보시면은 올라가고요. 같이 움직여야 되니까 항상 참조 레벨 파선 스냅하시고 아래쪽 면 선택하시고 잠궈 주시면 완벽합니다. 이렇게. 물음표 질문. 선생님, 좌우는요? 안 합니까?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OX. 정답이 나왔습니다. 들으셨나요? 안 해도 됩니다. 정답은 X입니다. 이유는요, 여러분? 너무 훌륭하십니다. 답을 2번이나 잘 주셨습니다. 이미 여러분 스케치선에서 얘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구속이 다 되어 있죠? 좌우 이거는 이미 선에서 다 걸려있기 때문에 내가 굳이 또 완성하고 걸 필요가 없어요. 이미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익숙해지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그 상태에서 값을 바꿔보시면요. 자, 여기 유형 선택해서 항상 검증 폭을 1500 따라다니죠? 아주 나이스하게 잘 움직입니다. 자, 1000 좋습니다. 작게도 한번 시간 나시면 해보시고 이상 없다 하시면 기본값 주시고 자, 높이도 한번 보겠습니다. 높이 전면에서 패밀리 유형 하이트 1500 잘 따라다니네요. 그죠? 그 다음에 2000 잘 움직일 겁니다. 저는 시간관계상 2100이었나요? 아까? 이렇게 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3D로 보시면 최종적으로 이 형태가 덩어리가 우리 뼈대에 맞게 잘 움직이는 것까지 검수를 하셔야 되고요. 잘 되면 완료입니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 잡고 문 패널 형태 잡고 또 필요한 것들을 잡게 되는데 여기 보이십니까? 이런 형태의 문은 뭡니까? 그냥 돌출을 하는 게 아니라 돌출을 해놓고 그 사이에 구멍을 파가지고요. 또 뭔가 돌출이라는 객체를 또 심어가지고 유리에 해당하는 재료를 넣어주고 그죠? 요 크기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또 프레임 오킹 해가지고 구성시켜서 바뀌도록 해주고 하나하나씩 잡아나가는 거죠. 그래서 요거 기본형을 출발해가지고요. 여러 가지 자주 쓰는 타입의 패밀리들을 다양하게 구축해놓고 프로젝트마다 끌어다 쓰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국 튜토리얼, 패밀리 이런 거 나중에 영어 공부가 좀 편해지시면 들어보시면은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타입의 도구를 이제 마치 나의 자산처럼 에셋으로 관리하는 걸 접하실 수가 있어요. 가장 기본은 이 형태입니다. 그냥 밋밋한 문 형태. 자, 됐습니까? 자, 요거 선택하시고요. 아까랑 똑같습니다. 자, 여기 선택하시고 하위 카테고리. 요거 아니죠. 요거 말고 재료부터 갈게요. 재료. 덩어리 선택하시고요. 여기 보시면 재료 있죠. 재료. 자, 누르시면은 연관 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재료예요. 그죠? 재료. 자, 버튼 누르시고 새 매개 변수 똑같습니다. 공유 매개 변수. 그 다음에 선택 누르시고 와, 이 작업을 정말 계속 아침부터 반복하고 있죠? 편집 누르시고 그래서 나만의 공유 변수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 쓰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새로 작성 누르시고 아까랑 똑같이 가겠습니다. dr
그 다음에 얘는 패널입니다. 패널 그리고 넷 이런 식으로 갑니다. 타이핑이 조금 시간이 걸리시는 분들은 천천히 기억 안 나, 일단 입력하고요. 나중에 영상 보시고 한번 똑같이 한번 해보시고 진행하십시오. 자, 확인 누르겠습니다. 확인 누르면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이거 실수 많이 합니다. 저 고생 많이 했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유형을 반드시 보시고요. 얘를 재료로 꼼꼼히 한번 할 때 제대로 작성하시고 확인. 데이터 유형 되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프로그래밍 할 때도 이런 것들이 걸릴 거예요. 자, 확인 누르시고 확인. 자, 그리고 내가 만든 얘 재료를 등록하겠다. 자, 여기 아니고요. 여기 최종적으로 완성을 해줘야 됩니다. 자, 확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인 누르시면은 이제 패널 매개 변수에서 이 형상의 재료까지 제어할 수가 있죠. 그쵸? 자, 그리고 확인 눌러 주십시오. 자, 놓치면 안 되는 게 또 하나 있죠.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일반 모델 템플릿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대로 두고 쓰셔도 사실은 큰 문제는 없지만 학습 차원에서 여러분 문 하위 요소는 반드시 카테고리 요거 노란색 폴더 버튼 요것도 익숙해지셔야 돼요. 요것도 엄청 중요하고 많이 씁니다. 카테고리가 뭔지 지정을 해줘야죠. 일반 모델이 아니라 우리는 문 관련된 패널을 만들고 있다. 바꿔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이제 일반 모델이 아니라 문 카테고리로 분류가 되고요. 자, 그 상태에서 문으로 바꾸신 다음에 얘를 선택하시면 그제서야 얘가 문에서 어느 부위인지 하위 카테고리를 지정하는 게 있습니다. 정말 제대로 만들려면 이런 데이터도 다 패널이니까 패널로 잡아주시고 그래야 나중에 데이터를 패널끼리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네. 자, 되셨으면은 프로젝트 로드하는 닫기 하기 전에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연습, 복습 계속 하겠습니다, 여러분. 45분인데 금방 마칠게요. 자, 패밀리 유형창 열어주시면 우리 아까 프레임 할 때 안 한 게 있어요. 뭐죠? 기본 유형 만들기. 지금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죠? 새로 작성해서 하나 만들겠습니다. 여기 특성창 열어서 생성 버튼 만들어서 기본 패널 LOD 200 그냥 계획대 앞단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쓰겠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잡아주고 확인하시면 이제 기본 유형까지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로드 한 후 닫기 하시는데 어디다가 붙여야 되죠? 호스트에다가. 여러분들은 아마 이것밖에 없으실 것 같은데요. 로드 하시면 됩니다.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딱 배치해 주세요. 되십니까? 프레임도 아까 이렇게 잡았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기본 유형이 이렇게 호스트에서 조회가 됩니다. 자, 하나 안 한 거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어떤 거 안 했죠? 기억나십니까? 다시 패널 열었어요. 또 빼먹은 거 있습니다. 정답을 말해주시면 마이크 끄겠습니다. 좀 더 길게요. 참조표면 삭제. 맞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자, 정답은 참조평면 기능을 참조가 아님으로 바꾸는 것. 또 깜빡하면 안 되십니다. 이것도 다 이렇게 바꾸는 것까지 해서 종결 짓겠습니다. 10분 쉬시고 4시에 다시 돌아올게요. 수고 많으셨어요. 자, 상품 증정식이 있겠습니다. 제가 너무 안 드리고 그냥 넘어가고 있네요.